네,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바이오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바이오젠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인데 아무래도 바이오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제약 이런 쪽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원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창상 피복제라는 제품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 뭐 밴드를 붙이시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흉터가 남지 않게 좀 특수한 밴드를 붙이는데 이런 제품들을 창상 피복제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상처를 보호하고 뭐 치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유착 방지용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좀 친숙하시고 좀 시장이 이제 성숙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유럽 시장은 좀 계약이 정도 시장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동남아 시장에서도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시장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웨어러블, 스마트 패치 같은 신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력 제품은 이런 창상 피복제, 신사업으로는 이런 웨어러블, 스마트 패치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창상 피복제. 네. 상당히 이제 생소한 이름인데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제품들로는 이제 여드름 패치나 메디폼이라는 제품을 좀 네네. 네, 많이 아시더라고요. 써봤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성능이 아무래도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인데 이제 상처 회복에 좀 이제 유익한 인자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 창상 피복제가 뭐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이나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이 좀 수익성이 좋다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동사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지만 수익성이 좋은 하이드로 콜로이드 드레싱 쪽 매출 비중을 꾸준히 올려가고 있고 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품의 이제 수익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원가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네, 수익성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대량 생산 기술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요. 2019년도부터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년도에 이제 원가율이 55%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한 14%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공정에도 꾸준히 적용을 할 수 있는 자체 기술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원가적인 측면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매출이 좋아지면 수익성이 또 급격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가율이 55%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해외 시장 진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또 동사 같은 기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국내 시장이 좀 포화 시장이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동사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 원 미만이긴 하지만 해외 시장 진출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상 피복제 이제 미국 FDA에 이제 등록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스웨덴의 이런 유통기업이나 화장품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뭐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비슷한 기업으로는 국내에서 선도업체로 볼 수 있는 TNL이라는 기업이 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한테 원바이오젠보다는 좀 더 친숙한 그런 기업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이제 TNL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매출액이 한 300억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아마존이라는 이런 신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나서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제 TNL 초기 모습이라고 초기와 좀 유사한 모습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고요. 네. 해외 시장 판매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채널을 확보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급격한 매출 증가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해외 시장 판매 채널 확보가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뭐 다른 투자 포인트도 있다면서요. 네, 조금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분명히 현실화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사가 좀 주력으로 개발 중인 제품들 중에서는 이런 수술 과정에서 유착 방지 기능을 극대화한 제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등급 의료기기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창상 피복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생체 고분자를 이용해서 동사가 이제 세계 최초로 나노 섬유 시트를 이제 창상 피복제 적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고부가 제품으로 뭐 복강경 수술이나 각종 수술 등에서 이 유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로 앞으로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조직 유착 방지, 수술 후에 이제 장기 내에 부착을 해도 뛰어난 분해성으로 2차 재거술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이 좀 완료가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큐라텍스로 좀 명명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유착 방지 기능을 보유한 창상 피복제가 전임상을 위한 시제품 생산을 좀 완료한 단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2025년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임상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시제품 상용화가 된다면 2026년도쯤에 좀 진행이 되어서 동사의 이제 매출 성장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또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장기대에 부착해도 떼낼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유착 방지를 하다가 네. 이제 분해성이 있게 이제 뭐 최근에 치과 같은 데서 실밥도 이제 녹여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끊어내는 과정이 필요 없게 되고 이런 것과 좀 유사한. 실밥은 녹는 실밥은 실리는 봤어도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상당히 네. 신박한 느낌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자, 그리고 네. 기업 소개 때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질문 네.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웨어러블 스마트 패치라고 하셨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떤 제품인가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가 아니라 당장 3분기부터 좀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저자극의 이런 생체 친화적 실리콘 소재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요, 점착 패치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템패치라는 제품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를 좀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블루투스 기반 앱을 통해서 이 환자의 실시간 체온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착 패치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환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좀 편리한 그런 이제 패치로 좀 개발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체온계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기능들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제 개발을 마치고 등록 과정을 끝내고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해가지고요, 3분기부터 매출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내후년도부터는 이 제품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앞서 말씀드렸던 창상 피복제와 더불어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좀 현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망이 아주 좋은 원바이오젠인데요. 네.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바로 사도 됩니까? 네, 일단 저희는 그런 판단에서 최근에 사실 네.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2,100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적정 주가는 저희는 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도 실적을 저희가 좀 가져다 썼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적정 주가는 조금 하향 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국내 시장이 좀 포화 시장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쪽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쪽에서 이런 의료기기 유통업체나 화장품 업체들, 스웨덴 쪽에서도 이제 유사한 업체들과도 이제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상 피복제 시장이 열리면서 실적적인 부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템패치 같은 부분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제 편리성을 느끼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 이쪽 제품이 이제 수익성이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매출 비중 증가를 높이기 위해서 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측면도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TNL의 이런 해외 판매 채널 확보 같은 그런 과정의 초기 모습으로 좀 봐주시면서 피어로 봐주시면 중장기적으로 좀 봐주실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유망주인 원바이오젠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신 기업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언스였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분석을 해주신 뒤에 주가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을 좀 다시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아무래도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건수가 정말 매일
그 연일 이제 그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올해는 이런 역대급 사이버 공격 사태들이 정말 계속해서 관측이 됐던 그런 연도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 이슈와 연결을 지어서 사이버 보안 기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NAC 이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 1위 기업이고요. N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기업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기기가 그 기기를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보안 플랫폼 제품이고요. 또 EDR 시장에서 이제 국내 최다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을 사실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DR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 이제 네트워크의 끝점에 있는 저희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 같은 것들에서 이상 행위가 감지되거나 뭐 사이버 공격이 시작될 징후가 보이면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또 향후에 만약에 그런 공격들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떤 경로로 진행이 됐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런 제품으로 차세대 백신 솔루션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는 다행히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말씀드렸던 당일날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원광대병원 쪽에 EDR 솔루션도 공급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전해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EDR 시장이 사실 2차 제가 세대 그때 EDR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좀 질문을 많이 드렸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EDR 시장이 사실 차세대 백신 솔루션으로서 앞으로는 필수적인 그런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도입이 이제 꾸준히 될 수밖에 없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대형 고객사들을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EDR 기업들이나 국내 신규 시장 이제 진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경쟁은 좀 심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이 이런 시장들 함께 좀 앞으로 키워가야 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장이 이제 시작하려는 시작점이 있다. 이런 신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한 기업 더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달 전이었나요? 한 네. 달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아비코전자 분석을 해주셨었죠? 네. 지금 주가 동향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이제 DDR5의 저항기와 인덕터를 공급하면서 DDR5 전환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유로 일단 숫자적인 부분에서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DDR5에는 인덕터 같은 경우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가 좀 신규로 탑재가 되게 됩니다. 예. DDR4에는 사실 인덕터 제품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의 신규 매출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고요. 이 단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항기보다 5배 이상 높다는 그런 추정치들이 시장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내년도 1분기부터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는 다행히 우상향 속에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우상향 속에 있는데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사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DDR5를 지원하는 이런 CPU의 출시 일정이 네. 10월 24일에 공개를 하고 11월 초에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오늘 좀 뉴스가 아무래도 전해졌다고 이슈가 합니다. 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단순 이슈도 이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이 동사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 전장용 PCB 사업도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아비코테크의 유상증자를 동사가 이제 참여한다는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아비코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차 수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업계 특성상 어떤 신차를 수주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기밀유지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앞으로 확인할 수도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렇게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신차를 수주를 했고 해당 차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이제 증설할 거다 이런 투자 정도를 추론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올 것이고 하지만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는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오르는 날보다는 좀 떨어지는 날 아무래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추세가 유지될 때 하락하는 관점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니언스와 아비코전자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